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해법, 의사 출신 당선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사 하시다가 정치의 세계로 들어오신 건데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이제 의료 정책을 지난 30년간 해왔고, 예. 그 좋은 정책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연구하고 정부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의대 증원, 의정 갈등, 의료 공백의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의료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국민적인 어떤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감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과 전문의 출신이시고요. 네, 개혁신당의 비례 1번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나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포부가 있다. 저는 뭐 정치가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네. 지난 10년 동안 소아응급실에서 실제로 일을 했었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던 이유가 물론 정부와 많은 이제 부처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많은 법안도 내시고 정책도 있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결국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10년에 걸쳐서 몸으로 경험했고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팀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예. 와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소아의료인데 네.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의료의 행동으로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정치권에서 부름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의료계에 직접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이제 오늘 어떤 목소리를 내실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두 분의 의견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의대 증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 하죠. 그런데 이제 부족한 지방의 의사, 응급환자, 중환자, 소아를 보는 필수 의료의 분야의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기존의 의료 정책을 고치는 것과 병행해서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정책 변경이 우선이지 의료인을 먼저 늘리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는 그런 없다? 뜻으로 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게 지금 2025년 정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그 늘어난 정원으로 배출되는 의사는 10년 뒤인 2035년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지금 늘리지 않으면 2035년까지 의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의대 정원은 늘리고 늘리되 네,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고쳐서 된다. 1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의료 체계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부의 지금 이 2,000명 숫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숫자가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배분 체계가 훨씬 더, 의료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체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족한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명 정도는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 개혁이고 또 이 숫자가 그렇게 2,000명이 맞다고 해도 설사 네. 얼마로 늘릴 거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예. 또는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대 증원.
저는 사실 의사 수를 얼마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료가 미래에 나아갈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성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방향성에 맞는 제도를 손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숫자의 수가 그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진료 과목의 보충이 필요한가 하는 논의의 선상에서 결과값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2,000명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혹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의료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명실상부한 의학의 발전의 선봉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이 그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또 국가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본이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어느 정도의 접근성 그리고 어느 수준의 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도와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를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의사와의 협상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지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도출값으로 접근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의료인이 너무 부족하니 일단은 인력을 확충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자. 뭐 이렇게 접근 순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의사의 숫자나 인구 대비 혹은 바이탈과라고 하는 핵심 의료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인구 대비 분명히 늘고 있고 김윤 당선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가 배출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 논의가 있었을 때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의학의 발전이나 병원들의 효율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장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그 장액이 새는 것을 조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아주 오래 머물렀고 합병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의 일반 병실에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의학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숫자를 늘려두면 숫자를 늘려서 양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필드로 나와서 그들이 과잉되었을 때의 부작용은 30년 이상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당장 늘리자고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도 없고 향후에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고요.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5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해라. 그래서 많게는 이제 1,000명도 줄어들 수 있다. 기존의 안보다는 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좀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네네. 평가도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주영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의사 수가 얼마나 필요냐 하는 것은 의료 체계가 어떻게 구성하는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제화돼 있지 않은데 최근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PA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연구들에 의하면 이 PA 간호사가 적게는 의사 수의 한 15%, 많게는 2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PA 간호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숫자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의사 수를 늘리는 거 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각각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런 뜻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료 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수요를 늘리는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의료 기술이 지난 수십 년간 과거에 비해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의료 수요는 늘어왔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이 의사 수를 늘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를 낼지 지금 당장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의료 수요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측면도 있다. 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오시는 입장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의료 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합의에 이르러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과정에 지금 문제가 조율되지 않아서 갈등이 네. 이렇게 첨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먼저 하고 숫자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이 방식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그 의대 증원 발표를 하기 일주일 전에 소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의료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죠. 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의사 수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전에 발표한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 국민들이나 의사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해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론이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 자체가 의사 수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여쭈었던 그래서 자율적으로 네. 50%에서 100%이 정도 좀 조율을 하게끔 여지를 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의사는 부족해. 그래서 의대 정원은 늘려야 돼. 그런데 2,000명은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있어. 그러니까 숫자는 좀 조정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선 것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현장 반응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김혜연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신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가 조금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제가 사직하던 날이 바로 그 필수 의료 패키지가 발표되었던 날입니다. 예. 그런데 필수 의료 패키지가 사실은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핵심 의료를 붕괴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그것들을 더 반대했던 것이고 그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말부터가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국가에서 필수 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지금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과별로 필수과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따라 나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수 의료 패키지 자체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원점 재논의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학생 수를 자율로 맡겨서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의대 학생을 올해 뽑아서 내년에 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대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있고 의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 교육과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것은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비슷한 질적인 이런 유지를 가능하게끔 그리고 검증을 어디서 했어도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은 이 정도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계에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모두 평가를 하고 그 내부 평가는 그 평가와 엇갈리게 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사실상 매년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그 세계의학교육평가원에서 아마 우리나라로 실사를 올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이런 의대 증원 논란이 모두 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급작스러운 증언이 불가능한 것이 의사는 대부분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훨씬 많고 특히 임상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행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은 40개 의과대학이 어느 나라에 가도 정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길어지거나 정말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와서 이제 와서 1,000명, 500명을 예, 예.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한국의 의학교육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얘기를 들어봐도 다 이유가 있고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너무 지금 위험 상황에 도달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이게 해결이 좀 되고 의료 현장으로 의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네.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쨌든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이면 의료계도 너무 백지화만 고집하지 말고 뭔가 대화의 장에 나와서 좀 양보하고 조정하려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또 협의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그 구성이 서로 간에 공정하다고 느껴야 하고 예. 협의 내에서의 안건이 서로가 생각할 때 궁극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그 협의체에 나설 수 있는 것인데요. 신뢰의 문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그 안건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면 그 자리로 바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 의정 동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협의체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의정 동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나라도 의사와 정부만 모여서 중요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는 예,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중요한 이해 당사자고 의사 말고도 여러 직종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해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고요. 예. 이게 그 밀실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투명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족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기서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주목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의료진들은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한 협의체지 않냐 네. 이렇게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사 말고 이제 다른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결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정책적으로 유효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주도해서 한 결정이 정부가 바뀌면 또는 뭐 국회가 바뀌면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에서는 네.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넓은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향후 10년간의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개혁의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공론화 특위 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더 네. 구체적으로 여쭙도록 하고 먼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기에 의료진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까 그 다른 시민 여러분이나 예. 전문가 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공감을 하고 당연히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는 것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의정 동수라는 것은 어차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이고 그것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의료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단체가 됐건 전문가
영역이 되었건 아니면 환자단체가 되었건 정부 측의 입장을 그리고 정책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그 팀으로 꾸릴 수 있고 의료계 쪽도 의료계에 걸맞는 뭐 국내외 전문가라던가 환자단체라던가 시민단체를 의사 쪽에서 또 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체 내에 국민의 모든 영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아마 의료계에서 공개되기를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합의체 자체는 분명히 이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친다면 의료계에서 그것을 뭐 나오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성이라든지 여기서 네. 다룰 어떤 실질적인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공론의 장에서 네. 함께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협의체도 있고요. 그리고 네. 학생들의 단체도 있고요. 교수들의 단체도 있고요. 뭐 여러 단체들이 입장이 네.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서 그 대표성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그 대표성을 띈 것은 의사협회가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은 맞고요. 네. 대신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사협회 내부에서 각 영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내부에서 합의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이제 출범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그리고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뭐 저는 그것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의사들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범사회적인 사회적 타협의 결과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그려내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여당 야당이 들어오면 또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위원장을 네. 공동으로 지명한다거나 위원회 상당수를 그런 방식으로 합의에 의해서 지명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료 문제를 국민들의 생명과 삶과 집결된 문제인데 그 진영 논리가 아닌 초당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럼 개혁신당은 지금 말하는 이 정치권이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태 자체를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정부여야 하고 정부가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 정당은 사실상은 입법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정 동수의 합의체 내에 만약에 그 입법기관 내에 혹은 정당 내에 거기에 올바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거나 네. 혹은 그런 당론이 있다면 그것을 차용해서 그 정부 측 혹은 의료계 측으로 함께 갈 수는 있겠지만 일개 정당 혹은 뭐 몇 개의 정당이 이 사태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윤 당선인님께 이걸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동안 의협 측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이제 당선인께서 주장을 해 오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면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것에 부담은 없으신지요? 그 의사협회는 이제 저를 굉장히 뭐랄까 일종의 이제 기피 인물로 지목하고 예. 계신데요. 근데 제 주변에 뭐 의사나 또는 의사가 아닌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주장에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저는 많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라고 하는 뜻에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르고 조금 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특정 개인을 협상의 어떤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적인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당에 소속되어 있고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의료개혁과 관련된 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당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 역할을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선인님이 꼭 전면에 나서냐 안 나서냐는 변수가 안 될 수 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방 공공 필수 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사들은 또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는 우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정의를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의미의 공공의료 혹은 공공의료 정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공공의대 설립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럼 그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공공 영역이 대부분 민간 자원에 의해서 커버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조차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공 영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공공 영역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적 인력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분명히 추산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에 오히려 배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지역에는 이미 3차 병원이 있을 뿐 아니라 추가 의료 수요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이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들으시는 국민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목표 설정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가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정부도 의료계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계는 우리는 항상 배제됐고 우리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 뭡니까? 실제로 저희는 그런 토론에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저도 사실 비슷한 종류의 회의에 참여해 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발언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대부분 이제 묵살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 다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했고 여러 방안을 찾았던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제도부터 인력까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말로 합의가 있었다면 의협부터 학생까지가 모두 이렇게 반발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왔다라고 의료계의 보여지는데 문제들은 사실 대부분 정권에 관계없이 비슷한 결로 진행이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논의가 잘 안 되는 의료 문제는 이유가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논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는 의협을 의사들의 대표로 놓고 의협과 협의하면 나머지 의료계 구성원들과 다 소통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의협은 자기 대표를 보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지만 그 협상의 내용을 예를 들면 의과대학생 전공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이 대학 교수들과 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내에서만 논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고 예. 그러다가 협상이 잘 안 돼서 정부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다른 의료 의사 구성원들은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채 정부가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패싱했다, 뒤통수 맞았다, 협의한 바 없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의사들과 정책 협의를 하는 방식이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 전공의, 봉직이, 개원이들을 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혀놓고 예.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소통이 저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학교에서도 정원을 확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교수들도 지금 사직이 반영이 되고, 학생들도 이제 유급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의료계는 대화에 나와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이게 올해만 볼 것인가, 미래 인력이 바이탈과에 지원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핵심 의료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예. 원점제 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하더라도 그 발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올해는 돌아올지언정 내년부터 지원하는 핵심 의료 인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했던 뭐 발언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철회하고 네. 그리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하고 네. 이제 이것들이 먼저 선행되면 네. 협상 테이블로 모두가 나와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도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하고 예. 그쪽에서도 사실 했던 말을 철회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책임한 것이 어쩌면 국민 눈높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한 추계는 정부가 더 긴 안목으로 국민들을 앞서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의료계 또한 알겠습니다. 거기에 화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당선인님은 지금 당장 숙제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정부가 충분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통에 하는 방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이 거기에 화답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점 재검토는 국민들이 원하는 또는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점 재검토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의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이 다시 되풀이 되는 거라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22대 국회 들어가셔서 의료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 중지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